오늘은 암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암석의 특징을 알고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를 적으세요. 암석의 특징을 알고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암석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층상 구조에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있었죠. 그 지구 내부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입니다. 이 암석은 그것들이 이제 굳어서 된 것들도 있고, 퇴적돼서 작은 알갱이 돼서 쌓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암석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멩인데, 돌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운동장이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암석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암석의 특징을 알고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암석.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생성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가 화성암, 두 번째는 퇴적암, 세 번째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자, 이 화성암이라는 건요, 화성암은 여기서 말하는 이 화성은 그 지구 바깥쪽에 있는 그 화성이 아니고요. 금속 화성이 아니고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그러니까 그 성분할 때 이 성자고요. 그러니까 불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해서 이제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그 또 퇴적암이라고 한다면 불의 반대인 물에서 퇴적됐다 해서 화성암의 반대를 퇴적암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과학자들은. 이 변성암은 화성암에 좀 가까워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 해서 변성암입니다. 화성암, 불의 근원인 암석, 화성암. 뜨겁겠죠? 그래서 이 화성암은 마그마가 나옵니다. 무조건. 마그마. 들어봤죠?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이 화성암은 여기 보니까 마그마하고 용암 다른 건가요?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인데 이 마그마,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라 하고 이 지표로 분출하면 이거 용암이라고 합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마그마냐 용암으로 불릴 뿐입니다. 뜨거운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다 그냥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말들이 화강암이라는 암석 있죠. 화강암이라는 개념이 더 클까요? 화성암이라는 개념이 더 클까요? 예. 화강암보다는 화성암이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현무암이라는 암석도 있죠. 이 현무암도 마찬가지로 화성암의 일부분이고요. 화강암 또한 마찬가지로 화성암의 일부분입니다. 화성암이라는 개념이 더 커요. 불로 만들어진 암석. 그러니까 뜨거운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전부 다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암석이 화강암 아니면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화성암은요, 크게 이렇게도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해버릴게요. 화성암은 아래쪽에다 적을까요? 아래쪽에다 적겠습니다. 화성암은 아까 그랬죠. 마그마하고 용암요. 지표 부근에 있으면 이걸 용암이라고 합니다. 용암. 지표 부근.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 이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요. 지표 부근에서는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공기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식어요.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 구성알갱이가 작습니다. 구성알갱이가 작은 암석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식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르는 게. 이 화산암의 대표적인 게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뭐 유문암도 있는데 유문암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학교 1학년이면 현무암 많이 들어봤죠. 거물형 구멍이 송송 뚫려져 있는 검은 색깔의 돌멩이입니다. 가벼울 것 같지만 구멍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철 성분 때문에. 화산암, 현무암. 그러면 이번에는 지하 깊은 곳이죠. 지하 깊은 곳. 이제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이거를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마그마. 지표 부근에 있으면 이거 용암이라고 하고요. 뜨거운 물질을.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라 부른다.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습니다. 천천히 식어. 구성알갱이가 크면 구성알갱이가 큰 화성암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지하 깊은 곳이니까 깊을 심자라고 써서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심성암. 마음 심자가 아니라 깊을 심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심성암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 뭐 반려암까지 있는데요. 반려암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화강암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디서 식느냐에 따라서 이걸 현무암으로 부르고 어디서 식느냐에 따라서 화강암이라 불리웁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 화산암, 깊은 곳에 식으면 심성암이라 불리고 그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과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보였네요. 자, 적어보세요. 자, 여기에 별표. 이 화성암은 뜨거운 곳이 식어서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인 화성암은 알갱이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알갱이 크기라고 한다면은 알갱이 크기가 크다, 작다 할 수 있죠. 이 암석의 색깔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 아니에요. 여기서 암석의 색깔은 밝다,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밝다, 어둡다. 화성암은 알갱이 크기, 크다, 작다, 암석의 색깔, 밝다, 어둡다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현무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현무암 굉장히 어둡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다. 이쪽으로 갈수록 밝다. 그리고 화살표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위쪽으로 갈수록 알갱이가 작다. 적을 숫자로 씁니다. 알갱이가 작다. 여기는 위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알갱이가 크다. 알갱이가 작다. 여기는 알갱이가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현무암은 알갱이도 적고 어둡습니다. 근데 현무암과 반대되는 암석이 있는데 이 반대쪽요. 이 반대쪽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알갱이도 크고 밝은 암석.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 화강암. 이 현무암은 주변에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딜 가면 가장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제주도죠. 제주도 현무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또 뭐냐면 밝은데 알갱이가 작다. 여기가 유문암입니다. 유문암. 그리고 어둡고 알갱이가 크다. 여기는 또 반려암이라고 합니다. 반려암. 근데 나중에 암석 표본을 줄 때 반려암, 뭐 유문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유문암 되게 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암석이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화성암 하면 화강암과 현무암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성암에 대해서 했으니까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적암. 퇴적이란 말은 쌓이는 걸 말해요. 쌓이는 것. 이게 퇴적이란 말이에요. 자, 잘 쌓이려면, 차곡차곡 쌓이려면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쌓이려면은 물속일까요? 아니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뭐 지표면일까요? 물속이라도 막 이렇게 물결이 세고 막 그런 곳에는 잘 안 쌓이겠죠. 깊은 곳, 얕은 곳. 그렇죠. 깊은 곳에서 잘 쌓입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 이런 데서 잘 쌓이고요. 물론 이제 지표에서도 쌓이기도 해요. 뭐 사암 같은 경우 사막이나 막 그런데 대부분의 퇴적암들은 잘 쌓이는 곳이니까 깊은 바닷속이나 호수에서 발견이 됩니다. 퇴적암.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퇴적물이 이 퇴적물은 뭐 알갱이들이겠죠. 뭐 입자들, 알갱이입니다. 뭐 암석의 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퇴적물이 호수나 바다 밑에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진 암석입니다. 다져지고 굳어진 암석. 자, 퇴적암이란 퇴적물이 호수입니다. 호수나 바다 밑에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진 암석. 왜 호수나 바다일까요? 호수는 우리가 말하는 호수는 깊은 곳이에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깊은 곳. 깊은 호수나 깊은 바다 밑에 잘 쌓입니다. 좀 이렇게 그 환경이 평온해야 되겠죠. 조용하고 고요해야지 잘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 퇴적물의 종류와 구성 알갱이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해놨는데요. 여기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뭐 간단한다고 했지만 처음에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습하면 별거 아닙니다. 여기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경사가 돼 있죠. 경사가 돼 있는데 이쪽 여기가 지금 깊은 호수나 바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산이나 뭐 여기 밭이 있고요. 이런 곳에 이렇게 하천에서 강물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이 입구, 요 부분 있죠. 이쪽에는 대부분 어떤 암석들이 많냐면 퇴적암 중에 무거운 것들이 떼구르르 굴러가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서는 여감이라는 알갱이가 큰 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우니까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서 가까운 데에 이렇게 쌓여버려요. 가벼운 것들은 좀 더 떠가서 약간 좀 중간 입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 해당되는 알갱이는 사암이라고 부릅니다. 사암. 그리고 점토가 우리가 그 차동 만들 때 빚는 그 점토가루 있죠. 그것들은 물에 뜨죠. 그래서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가서 알갱이가 매우 작은 것들은 멀리까지 떠가지고요. 떠서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알갱이가 쌓인 것들은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냐면 세일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세일. 그래서 여기 하천에서 가까울수록 여감, 멀어질수록 사암, 세일 이런 식의 퇴적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감을 보면 알갱이들이 커요. 그 다음에 사암, 이 사암은 뭐냐면은 모래가 쌓여서 된 암석이죠. 세일은 뭐 점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된 암석입니다. 그래서 여감은 주로 자갈이 쌓였고요. 자갈. 사암은 주로 뭘까요? 모래사자니까요. 모래. 그 다음에 세일은 주로 점토라고 불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습니다. 이 퇴적암에는 딱 암석을 봤을 때 뭘 보고 퇴적암이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퇴적암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은 바로 층리라는 게 있어요. 층리 구조가 나타납니다. 층리가 뭐냐면 이 층리라는 이 개념은 뒤에 나올 염리하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층리는 되게 개념이 커요. 그 섬 같은 데 가보면 무인도 섬 있죠. 무인도 섬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변산반도나 막 이런 곳에는 층리 구조가 막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도 같은 섬 가면은 여수 뭐 사도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첩첩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진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층리라는 건 뭐냐면 일단 크기가 산만합니다.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다. 이 줄무늬는 줄무늬인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게 한 층이 쌓이고 또 한 층이 쌓이는 게 눈에 나타납니다. 마치 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층리 과거에 깊은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층리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한 번 쌓이고 또 쌓이고, 예를 들어 쌓이고 나서 공룡이나 뭐 시체들 죽었을 수도 있겠죠. 이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층리는 이 사이사이에, 그렇죠,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석.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화석.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가 발견이 되고 대표적으로 화석이 발견됩니다. 여기 보면 이 층리도 있지만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그 세일이 있습니다. 세일이 있는데 세일 사이사이에 망치로 탁 치면 쪼개져요. 세일 사이사이에 화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룡 화석 이런 건 아니고 과거에 살았던 미생물 그런 화석들이 막 지렁이 지나갔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 어떤 암석에서 주로 발견되냐면 여감사암 세일 중에서 세일을 굉장히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이 변성암이라고 딱 구분 짓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화성암과 퇴적암이 시간이 오래되면 어떤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변해요. 원래 변성암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화성암, 퇴적암이었는데 원래는 이것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했다는 거예요. 변성암.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암석입니다. 성질이 변한 암석. 이것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성암 중에 우리가 어떤 변성암이 있냐면 그 그 정원석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저기 학교 어디가 있을까? 테니스장 가는데, 아니 여기 숲 각국이 여기 보면은 테니스장 가는 쪽에 이렇게 돌로 된 계단이 있어요. 돌로 된 계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 발로 밟게끔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흰색이고요. 흰색이고 까만색.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되어 있어요. 줄무늬가.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흰색과 까만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광택도 나고 줄무늬도 있고 광택도 있고. 이 줄무늬를 뭐라 그러냐면 변성암에서는 염리라고 합니다. 염리. 옆에 줄무늬가 있다 해서 그런가? 염리. 광택도 나고요.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암석인데, 흰색과 까만색, 뭐 압력을 이렇게 받았다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압력, 힘이죠. 힘. 이런 식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힘의 방향과 직각으로. 높은 열을 받아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편마암이 있습니다. 편마암. 우리 교과서에 뭐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3학년들인가? 식빵에다가요, 통식빵 있죠. 이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마시멜로를 집어넣어요. 마시멜로를 집어넣고 양쪽에서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 납작해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알갱이들이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 이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그래서 이걸 염리라고 합니다. 이 한쪽 방향으로 배열된 이 줄무늬를. 그래서 편마암 만들 때 이 실험을 하나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성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열과 압력을 받는데, 사암이 있죠. 아까 모래가 쌓여서 퇴적된 암석. 이게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규암. 굉장히 이게 나중에 보면 흰색인데 단단합니다. 규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있던 암석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천천히 식어버리면 원래 있는 암석보다 더 단단할까요? 무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던 암석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압축해 버려요. 그러면 원래 있던 암석보다 더 단단할까요? 무를까요? 당연히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변성암은 편마암도 그러고 교암도 그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교암, 편마암, 교암 들어봐도 묵직하고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강암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 변성암이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더 든다면 세일 있죠. 세일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잖아요. 그럼 편암이 되기도 하고 더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쉐일과 같은 경우 열과 압력을 받으면 열과 압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 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장석, 그러니까 도자기 가루를 빚어서 섞어서 막 도공이 빚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그 장작불에 넣잖아요. 그쵸? 열을 가하는 거고, 압력을 가하게 하려면 뚜껑을 닫고 이렇게 증기압을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굉장히 점토가 무르잖아요. 근데 구워버리면 단단하죠. 잘 긁히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성암은 자체가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무르지 않고요. 게다가 도자기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합니다. 변성암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암석의 생성 원인과 암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 문제를 한 문제만 풀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Q의 의미는 퀴즈입니다. 퀴즈.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중학교 시험은 항상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요. 1번.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을까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 맞습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졌다. 맞나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다. 맞죠? 마그마가 우리 이거 안 했는데 이 실험은 안 할 거예요. 잘 나타나지도 않고, 마그마가 빠르게 식은 화성암의 알갱이는 크기가, 마그마가 빠르게 식은 화성암의 알갱이는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크기가 작습니다. 작다. 이게 잘못됐네요. 3번. 빠르게 식으면 왜 알갱이 크기가 작냐면요, 이 실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봐야 그 10번 하면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실험은 그게 잘 되는 실험이 아니에요. 마그마가 빠르게 식은 화성암의 알갱이는 크기가 왜 작냐면요, 일단 마그마는 액체 상태겠죠. 액체 상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그만 핵이라 불리는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주변에 있는 액체하고 반응을 해서 점점 이게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충분해야 될까요? 시간이 빨라야 될까요? 이것들이 점점 성장을 하려면 오랫동안 접촉을 해야 되겠죠. 액체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 액체 상태가 들러붙어야 돼요. 이 핵이라는 고체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식어버리면 주변이 다 고체가 돼버리니까 이 알갱이가 성장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 알갱이가 성장하려면 천천히 식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붙어요. 이것들이 옆에 있는 액체 입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식은 화성암의 알갱이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화성암을 우리는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현무암. 빠르게 식은 것들요. 뭐 주상절리 그런 말이 나오죠. 현무암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천천히 식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천천히 식으면 알갱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여기 고체 알갱이 주변에 액체들이 들러붙을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식으면 그러면 알갱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커집니다. 알갱이 커진다. 이 암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화강암과 현무암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무암은 빨리 식은 거고 화강암은 천천히 식은 거고, 천천히 식으려면
지표에서 식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하 깊은 곳. 빠르게 식으려면 지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지표에서 식어야 될까요? 막 용암이 나오자마자 바닷물하고 접촉을 한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빠르게 식겠죠. 이런 빠르게 식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지표라고 하겠죠.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면. 네 번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고 할까요?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맞죠? 퇴적암이다. 맞고. 그다음에 5번. 보통 해안에서 가까운 곳부터 뭘까요? 여감, 사암, 그 다음에 세일순의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 우리가 방금 그림을 그리면서 했었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죠? 마그마가 빠르게 식은 화성암의 알갱이 크기는 작아진다인데 크다라고 나왔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